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친구 빨간머리 준마입니다. 이번 시간은 자유롭고 행복하고 싶은 우리들에게 전하는 법륜 스님의 희망의 편지, 지금 이대로 좋다, 두 번째 영상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제2장 네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부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으면 안녕히 계세요 하고 끝내면 되고, 평화롭게 살려면 당신이 옳아요 하면 됩니다. 내 의견도 고집하면서 같이 살겠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다투면서 살면 됩니다. 찌그럭거리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찌그럭거리며 살더라도 찌그럭거리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괴로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잔소리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짜증을 받아주기도 하고, 인생이란 그런 거다. 그게 정상이다. 다투며 살고 싶지 않으면 당신이 옳아요 하고 내 고집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남을 고치려는 마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매사 부딪히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는 자기 습관대로 살아갈 뿐 나를 괴롭히거나 화나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내 식대로 받아들여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또 내 생각에 사로잡혔구나,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성을 내는구나 하고 자꾸 돌이키면 짜증의 횟수도 적어지고 마음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내가 가진 습관도 잘 안 고쳐지는데 다른 사람의 습관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남이 안 고쳐진다고 화를 내면 결국 자기만 손해입니다. 소통의 비결. 소통이란 말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소통의 가장 큰 핵심은 들어주기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생활하면서도 느껴지는 외로움은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세상과 상대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할 말이 없다면 가만히 상대의 말을 들어주세요. 저 사람은 생각이 저렇구나. 아, 저 사람은 저런 마음이었구나. 소통은 상대가 내 말을 듣고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해 주는 겁니다. 친구가 변했어요. 마음 놓고 소주 한 잔 마실 친구가 없어요. 누구는 왠지 불편하고 또 누구는 자기 주장이 강해서 머리가 아프고, 이젠 오래된 친구도 예전만큼 편하질 않아요. 우리는 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친구에게 서운함을 느낍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에게 의지하다 학창시절에는 친구에게 의지하고, 이성에 눈뜨면 연애에 빠지고, 사회에 나가면 직장 동료가 생기는 게 당연한데, 예전 생각만 하고 그 변화에 서운해한다면 내가 아직도 어린애처럼 생각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신도 친구들에 대한 우정이 변했으면서 원인을 친구들에게 돌리니까 친구들이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먼저 친구와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자유로워집니다. 같이 있으면 대화할 수 있어서 좋고, 혼자 있으면 혼자 있어서 좋아야 해요.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방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인연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집착하지 않고 편안한 관계를 맺어야 새로운 인연도 만날 수 있습니다. 집착과 외면. 어떤 것을 갖고 싶고 유지하고 싶고 꼭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것을 집착이라고 합니다. 낚시를 하다 아무리 큰 물고기가 걸렸더라도 물에 빠져 죽을 정도가 되면 낚싯대를 놓아야 하는데, 아까운 마음에 끝까지 낚싯대를 잡고 있는 게 집착입니다.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살려달라 아우성을 칩니다. 빨리 놓으라고 하면 죽어도 못 놓겠다. 이런 기회가 어디 있느냐고 합니다. 집착에 이끌려 고통에 빠지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면 집어치워 버리는 것을 외면이라고 합니다. 고기가 안 잡힌다고 낚싯대를 집어던지는 것과 같아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던져버렸다가 며칠 후에 다시 낚싯대를 잡지요. 집착과 외면은 제 뜻대로 하려는 욕망의 다른 표현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일어날 뿐 그 원인은 같은 감정입니다. 집착과 외면은 늘 반복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통이 계속됩니다. 윤회하고 있지요. 부모님의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희생하는 이유는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살면 돼요. 부모가 뭘 하든 그건 그들의 인생이니 내가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안 하고는 내가 결정하면 됩니다.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면 나는 평생 부모의 종이에요. 20살이 넘으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행복해집니다.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사람을 사귈 때 너무 망설이지도 말고 계산하지도 말고 일단 마음 가는 대로 해보세요. 좋다고 고백했는데 상대가 싫다고 하면 쿨하게 알았다 하고 물러나면 됩니다. 이것을 상대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했다고 생각하면 상처를 받겠죠. 그것은 상대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한 결과일 뿐입니다. 내가 커피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는 커피가 싫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죠. 언제 어디서나 여러 사람을 만나면 인간관계를 쌓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말고 사귀면서 관계 속에서 배워나가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살짝 아픔을 겪더라도 다시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대의 말투 때문에 상처받아요.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때문에 힘들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동료는 일을 굉장히 잘하고 인정받는 분인데 말을 할 때는 툭툭 던지듯이 해서 상처가 심하다고 합니다. 여기 알이 토실토실하게 익은 밤송이가 있어요. 이 밤은 맛도 있지만 영양가도 높아서 누구든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밤을 먹으려면 먼저 밤송이를 까야겠지요. 밤송이를 까려면 가시가 작고 손을 찌르게 돼요. 그러면 먹는 것을 포기하나요? 가시를 피해서 잘 까야 할까요? 밤 말고도 다른 먹을 것이 많다면 굳이 가시에 찔려가면서 밤을 까지 않아도 되고, 밤이 꼭 필요하다면 가시에 찔리더라도 밤을 까야 합니다. 밤이 얼마나 맛있는데 왜 가시가 있을까? 가시가 없는 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은 밤을 까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밤이 내 입맛에 딱 맞고 꼭 먹어야 한다면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겠죠. 밤송이 탓을 하지 말고 가죽 장갑을 끼고 밤을 까든지 밤을 까는 쉬운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시가 있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가시가 없다면 다람쥐가 먼저 먹어버려서 남아있는 것이 없었겠죠. 이와 같이 그 동료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 동료와 일을 하다가 그의 말투 때문에 또 상처를 받으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저 동료는 아주 맛있는 밤이다. 지금 나는 밤송이의 가시에 찔렸다고 움찔하지만 저 속에는 맛있는 밤이 들어있다. 욕심을 버리는 법. 욕심을 어떻게 절제하나요?
계산해서 손해다 싶으면 안 하면 되지요. 학생이 공부하면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계산해서 얻을 게 있으면 싫어도 하고 해봤자 별거 없으면 안 해도 문제가 없어요. 먹고 싶으면 실컷 먹고 살찌면 됩니다. 돈을 빌렸으면 갚고 갚기 싫으면 안 빌려야 돼요. 인생을 두고 이해타산을 따져보면 절제니 자제니 할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나쁜 각오로 돌아올 줄을 알면 저절로 멈추게 됩니다. 손해나는 장사 안 하면 그뿐이죠. 자기에게 진정 이로운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책임. 부모의 책임은 아이를 20살까지 키우는 것입니다. 3살까지는 사랑으로 따뜻이 보살펴주고 어린 시기에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삶의 모범이 되고 사춘기에는 가만히 지켜봐주고 20살이 넘어 성인이 되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냉정한 마음으로 지원도 간섭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독립된 인간으로 성인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판단과 결정도 너를 믿고 지지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결혼을 강요하거나 부모와 같은 삶을 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경험을 이해해주고 조언을 할 수 있지만 선택은 스스로 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본 결과 좋았다고 해서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간섭이나 지원이 길어지면 그만큼 나의 짐은 무거워지고 자녀는 속박을 받고 의지심이 깊어져 서로 불행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 탓할 필요 없다. 우리는 모두 자기 나름대로 순간순간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도 결과가 나쁘면 항상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남편, 아내, 부모, 자식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며 남을 고치려고 듭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부처님, 하느님, 조상님을 탓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안 되면 사주팔자 탓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모든 것이 다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똑같은 비가 와도 어떤 씨앗을 심었느냐에 따라 제각기 다른 싹이 트듯이 자기 내면에 그런 씨앗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각을 밖으로 돌리지 말고 안으로 돌려 내면을 깊이 관찰해야 합니다.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몸의 이상이 정신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대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때 큰 병에 걸린 것이 아니냐며 미리 걱정을 하면 실제로 병에 걸리지 않아도 병에 걸린 것처럼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불안은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에서 옵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집착하면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착각이 들면서 불안해집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한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생활해 보세요. 이 정도면 괜찮다. 주변 사람들은 저마다 좋은 장점 하나씩 갖고 있는데 저는 별것 없다고 느껴져서 괴롭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 육상 선수와 비교하면 내가 그보다 못하지만 거북이와 비교하면 내가 더 낫습니다. 내 장점을 생각하고 스스로를 인정해야지 굳이 타인의 장점을 찾아내서 비교하는 것은 자기를 미워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오직 단 한 명뿐입니다. 귀한 자신을 남하고 비교하면서 괴롭히지 말고 이 정도면 괜찮다 하고 그대로 인정해주세요. 나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만 해도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몸으로 부딪혀라. 젊은이들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오류는 생각만 하다가 시간을 다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말고 행동부터 하라고 합니다.
이리저리 도전하다 보면 때로는 틀릴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고치면 됩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모르면 남에게 물으면 됩니다. 이런 자세로 도전하고 고치고 실패하면 연구하고 또 도전하고 계속하다 보면 절망하거나 실망할 틈이 없습니다. 계속되는 도전이 삶의 적극적인 자세를 길러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지혜로워집니다. 지금 한순간 한순간이 내 인생입니다. 이것을 떠나 다른 내 인생은 없습니다. 자아실현. 자아실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데 의미를 두면 혼자가 좋고, 결혼하는데 의미를 두면 결혼이 좋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승진을 해야 좋은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앉거나 돈을 많이 벌어야 자아가 실현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보다 과한 자리는 남이 볼 때 좋아 보일 수도 있으나 직무에 대한 부담과 무게감으로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아 실현이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도 무엇인가를 이룩해야 하는 것도 아닌 내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심히 보라. 우리는 상대에게 무언가를 말하거나 요구할 때 내가 원하는 어떤 대답을 듣겠다고 미리 정해놓고 그의 눈치를 봅니다.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성질을 내고 토라집니다. 남의 생각을 간섭하려 들어요. 간섭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가볍게 이야기해 보세요. 꽃이 피는 것도 제 사정이고 지는 것도 제 사정입니다. 꽃이 피면 꽃을 보고 꽃이 지면 잎을 보면 되는 것처럼 무심히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불편한 동료.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 동료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 사람을 계속 문제 삼으면 앞으로 직장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이 사람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편안하게 대해보세요. 음식을 먹을 때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이 있잖아요. 나는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은 싫어하는 음식도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은 좋아할 수도 있어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따로 있지 않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귀면 100명 중에 10명밖에 못 사귀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상관없이 두루 사귀면 100명을 다 사귈 수 있습니다. 자기의 기호에 집착하면 그만큼 관계 범위가 제한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면 내가 편안해집니다. 좋은 인연, 나쁜 인연. 콩이 모래밭에 떨어지면 싹을 틔우기 어렵지만 기름진 밭에 떨어지면 싹이 잘 틉니다. 그런데 기름진 밭을 더럽게 보고 깨끗한 모래밭이 좋아 보여 모래밭에 콩을 심으면 싹이 잘 안 나겠죠?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인연의 씨앗을 잘못 뿌릴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인연은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땅이 모래밖에 없다면 걸음을 주고 잘 가꾸어야 합니다. 그처럼 이미 맺어진 인연이라면 좋네 나쁘네 분별하지 말고 좋은 방향으로 잘 푸는 것이 좋습니다. 행복과 자유를 얻으려면 나쁜 인연이든 좋은 인연이든 좋은 방향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살이에서 보면 좋은 인연, 나쁜 인연이 따로 있는 것 같지만 깨달음의 길에서 좋고 나쁜 인연은 따로 없습니다. 꿈에서 깨면 좋은 꿈, 나쁜 꿈이 없듯이. 인간관계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간관계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이 들어 혼자 될까 겁이 나요. 모든 관계가 오래가야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짧은 게 좋고 어떤 관계는 오래가야 좋을 때가 있습니다.
분류는 짧을수록 좋고 결혼은 길어야 좋겠지요. 길어야 좋은 관계가 자꾸 짧아지거나 짧아야 좋은 관계가 자꾸 길어지면 개선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과 무조건 오래 간다면 인간관계가 너무 복잡해지고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면서 오고 가야지 너무 꽉 묶여 있으면 자유를 잃습니다. 늙어서 외로울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인간은 혼자 왔다 혼자 갑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공부는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해야 물리가 터지고 통찰력이 생깁니다. 내일 한다고 해놓고 내일도 안 하고 모레도 한다고 해놓고 모레도 안 하는 공부는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억지로 공부해도 자격증을 따고 박사학위를 받을지는 몰라도 그런 공부는 억지로 했기 때문에 통찰력이 없고 결국은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정말 자기 필요에 따라 공부하면 실효성에 있어서 현장에 나가면 강점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남들 잘 때 공부하고 옆에서 누가 말리면 숨어서라도 공부해야 집중력이 높고 학습 효과도 빠르게 나타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공부를 억지로 하기 때문에 몇 년을 해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밤새워 일하고 돌아왔어도 사랑했던 사람이 찾아오면 눈에 불을 켜듯 뛰어나가듯이 공부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마음은 변하는 게 당연하다. 아무리 좋아하는 사이라도 언젠가 상대가 나를 싫어하게 될 때가 있고 나도 상대가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변하는 게 사실입니다. 좋고 싫음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마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마음을 변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는 줄 알고 그 변화에 구애받지 않는 것입니다. 좋다 하더라도 너무 들뜨지 말고 싫다 하더라도 너무 사로잡히지 않도록 꾸준히 연습해 보세요. 자기의 마음의 움직임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지켜본다면 마음의 끊임없는 출렁거림 속에서도 참으로 한결같은 삶이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 나의 마음은 어땠나요? 좋은 일이 있어서 너무 들뜨진 않았는지, 싫은 일에 너무 사로잡히진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은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책 읽어주는 친구 빨간머리 주마였습니다.